안녕하세요. 리더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저녁 OM 증상별 뉴트리라이트 설명을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김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녁에 어쩌면 이번 주에 여러분 날씨 어떠셨어요? 그 주말에는 정말 날씨가 봄날같이 따뜻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확 내려갔다가 뜬금없이 폭설이 왔다가 새벽에 또 얼었던 게 지금 녹고, 그리고 벌써 이제 입춘이 지나갔죠. 봄은 오고 있는데 아직 날씨는 겨울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겨울철이면 늘 겨울 건강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더더군다나 2020년, 그리고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1년하고 2월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사태에 있어서 1년 내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건강 혹은 면역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2021년 트렌드 코리아 이제 예측에도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브이노믹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건강이나 면역력은 우리 생활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볼 것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제가 이런 걸 하나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1위가 여러분들 짐작하신 대로 암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위나 간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법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도나 대장암 쪽이죠. 그만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의 식습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요. 2위가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나 심장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심장질환이라 하면 심근경색. 겨울철에 보면 흔히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4위의 뇌혈관 질환도 혈관 질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위나 4위는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위가 폐렴인데요. 약간 웃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마스크들을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저희가 폐렴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유병률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환자가 줄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좀 더 큰 질병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반대급부로 이제 그런 효과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5위가 슬프게도 이제 극단적인 본인의 선택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6위가 당뇨인데요. 질병의 부담률이라는 면에서 보면 당뇨가 1위로 점프합니다. 질병 부담률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오래가고 그리고 꾸준하게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나와 같이 끌고 가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병이라는 거고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시면요. 4위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역시 또 들어가 있고요. 5위가 관절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관절 질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워서 흔히 어른들 표현하시기에 내 정신 말짱한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의식은 있는데 내 의식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 질환입니다. 저희가 조인트 가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을 하면서 노년층, 중장년이나 혹은 노년층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 질환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건강, 면역력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유해산소입니다. 그래서 유해산소, 자유기, 프리레디컬, 유리기, 활성산소 다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산소를 흡입을 하면 산소와 같이 영양소,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먹어서 그로부터 우리 몸 안에 에너지 대사라는 게 일어나죠.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면 그로부터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생성되면 동시에 항상 부산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차에다가 가스를 넣고 운행을 하면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런데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데 배기가스만 나온다면 정말 매연이 너무 심해지겠으나 항상 차량에는 배기가스가 나오면 동시에 저감 장치라는 걸 달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에너지 대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화학 반응, 촉매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산물인 유해산소가 생기면
그걸 또 처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산화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이 항산화 시스템은 바로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두 가지, 항산화 영양소와 항산화 효소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ACE라고 하는 비타민, A, C, E, Q 그리고 비타민 B군을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 항산화 영양소가 그런데 뭔가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 대사와 마찬가지로 작용을 해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데 세 가지, CAT라고 하는 카탈라제도 있고요. SOD라고 하는 슈퍼옥시다이드도 있고 그리고 GPX라고 하는 글루타치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GPX라고 하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같은 것은 우리 몸 전체에 활동하는 효소예요. 보시면 항산화 효소의 기반은 바로 무기질이고요. 그러니까 무기질이 있어야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고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에너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 항산화 시스템이 발동한다,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항산화 효소도 우리 몸에서 각각 그러니까 운용되는 것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카탈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SOD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이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특히 GPX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전반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무기질은 바로 셀레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토양에 셀레늄이 없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따로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성 원인, 질병 원인 중에 바로 1위를 아주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자료는 2018년도, 19년도 건강관리보험공단의 통계치입니다. 아직 2020년 거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거의 순위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1위인 암을 보시면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알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외계로부터 날라온 이상한 세포가 우리 몸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처럼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DNA가 망가지면서 그 망가진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불완전한 증식을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걸려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식물 영양소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NA 손상을 억제 혹은 복구하는 기능이 있고요. 아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중요한 거 두 가지, 항산화 영양소와 효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는 이제 빨간색은 라이코펜, 그리고 포도주에 있는 레스베라티롤. 그래서 이제 남성 리더님들이 하루에 포도주 한 잔씩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만 하시면 또 알코올릭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면역 시스템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의 여러 가지 초기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유용하진 않습니다. 활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그래서 왜 알록달록한 색깔이 화려한 것을 내 얼굴 크기만한 접시로 해서 5접시는 드셔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발견된 것은 식물 영양소가 1000여 가지가 넘고요. 그 중에서 바람 억제 효과가 있는 것 중에서 단기간에 갑자기 들이붓는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함께 꾸준하게 먹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더블X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보통 7년 혹은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망 원인 1위에서도 보면 제가 위나 간보다 어쩌면 대장암이 막 순위를 치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 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블X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퍼플 계열의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좀 덜 먹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시켜서요. 그리고 로즈마리나 강황, 케르세틴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했는데 57개국에 이제 맞춤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가는 더블X가 다르고
미국에서 나가는 더블X와 한국 더블X가 다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그리고 20가지 식물 농축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께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이라고 하는 지수, 흔히 말하는 유해산소의 대처 능력 지수가 봤을 때 한국산 더블X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천에서 한 오락, 5천 정도의 오락 수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산소를 흡입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하는 에너지 대사 작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유해산소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걸 없애기 위한 유해산소 대처 능력 지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더블X는 하루 6천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식생활 주기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언급을 했던 이제 뇌혈관 질환 쪽을 한번 보죠. 뇌혈관 질환은 특히 날씨가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 특히 겨울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아침이나 혹은 새벽녘에는 무조건 영하예요. 그죠? 근데 영하였다가 낮이 되면 영상으로 올라가고요. 내가 굉장히 추웠던 날, 여러분 1월 달에 한파주의보가 10번 넘게 발휘가 됐었대요. 영하 막 15도, 16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면 바깥 기온은 이를테면 영하 10도라고 가정을 하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이 그냥 영상 10도만 해도 내 몸이 느끼는 차이는 20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는 특히 왜 추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굉장히 혈관 조심하시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100세 건강, 100세 시대 때는 3가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유해산소, 활성산소, 그리고 혈관계에 대한 건강, 그리고 혈당입니다. 혈관계 질환은 간단하죠.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좁아질 부분을 통과하는 혈류에 장애로 생긴다. 우리가 도로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 어떤 쪽을 막고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깨졌다던가 아니면 부서졌다던가 병목이 생겼다든지 하면 교통량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사망률이 60대 이후부터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증가하고 오전에 발생하는 수치가 높아지고요. 증상을 몇 가지를 보면 일어날 때 이제 기립성으로 갑자기 약간 눈앞이 약간 어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특히 겨울철에 그렇고요. 머리가 아프거나 걸으면서 비틀거리거나 최근에 겨울철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눈가의 떨림 우리가 이제 눈가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우리가 미네랄 균형이 깨졌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뇌혈관 질환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손발이 저린다. 우리가 손발은 흔히 말하는 대동맥이나 관상동맥이 지나가는 쪽이 아니고 미세혈관이 지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압은 아까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쪽과 연관을 해서 순환기 계통 질병의 원인이 이제 혈압인데요. 자, 혈압이란 당연히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탕탕탕 칠 때 생기는 힘이죠. 그런데 고혈압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고혈압이 생기는 것과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해산소, 활성산소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 혈관의 지질의 과산화를 촉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혈관에 지질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 흐르듯이 잘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지질의 유동성이 저하된다. 이건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혈관에 달라붙고 딱지가 않고 죽상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탄력이 떨어져도 혈액은 흘러야 되니까 거길 지나가면서 순간적인 압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과 당뇨 있는 분들의 미세혈관에 있는 신장이 가장 먼저 생산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혈압이 왜 오르느냐?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대로 길이 뚫리지 않으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막히는 것처럼 혈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거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고혈압의 문제는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압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런 거 약 드시기 시작하면 거의 끊을 수 없고 계속 약을
복용량은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당뇨든 혈압이든 내과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무조건 첫 번째는 체중 감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체지방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근력을 빼시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관절 질환에도 연관이 되지만 근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체중을 조절한다는 것은 체지방을 감량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체지방을 감량을 하면 내가 무릎에 내려가는 무게의 하중이 내가 1kg를 뺐을 때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부담을 덜게 되는 겁니다. 그 체중을 조절하시고요. 당연히 과일이나 야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지방은 적게 드셔야 되고. 왜? 우리 지금 열심히 체지방을 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염식 하시고 금주나 절주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사실 여기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키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관 건강. 혈액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혈액이 깨끗하고 잘 흘러야 되고 도로가 탄탄해야겠죠. 그럼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건 무조건 일단 첫 번째로 어디서나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아세로라씨가 있습니다. 아세로라씨하고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탱탱하게 해주는 것들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첫 번째 떠올리시는 거 바로 뭐?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그럼 지방산을 잘 흐르게 하는 보조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혈전을 억제하는 게 비타민 B6. 비타민 B군은 사실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면서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라고 하지 않고 비타민 B군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비타민 B, 그러니까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코발라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타민 B6와 B12 그리고 엽산과 비타민 E, 비타민 C는 혈전을 억제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과 갈2, 저희 마늘 성분 들어가 있는 갈2하고 GLA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HDL 성분,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이 이제 지질, 인지질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하고 유분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HDL은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타민C가 하는 일이 또 있네요. 혈관 내 유해센서가 발생하면 비타민C가 가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셀레늄하고 같이 했을 때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고, 자,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농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끈적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혈액이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혈장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빨간색을 띠는 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성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저희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지질의 산화를 특히나 막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뇌혈관계 질환에 그럼 특히나 필요한 거는 비타민 E겠네. 근데 비타민 E랑 셀레늄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한 대로 비타민 E 모든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비타민 B+. 그리고 뉴트리 프로틴은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것. 원래 프로틴이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첫 번째 중요한 이런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기도 하죠. 그래서 콩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폴라본 성분으로 저희는 만든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럼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될까? 아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근원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딸려옵니다. 생각보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딸려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든 논의는 어떻게 하든지 체지방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건데 체지방을 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인 뉴트리 프로틴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자, 심장 질환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심근경색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쿵덩쿵덩 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드레날린이 왜 분비가 돼서 막 흥분 상태가 되면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과다하게 배출을 시킵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 혈액 안에 있으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맥듀와 더블엑스는 꾸준하게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집에 너무 애들이 갇혀있고 너무 요새 층간소음 일으키듯이 애들이 막 뛴다. 그러면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 제품을 좀 먹여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품 코큐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음의 비타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질환 발생이나 코큐텐의 혈장 농도가 만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사망률을 좀 낮춰주고요. 심장마비가 온 다음에 회복이 됐다고 하면 생존율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언급할 것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에서 이제 5위, 6위. 그러니까 순위권 안에 항상 있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는 첫 번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끈질기고 잘 안 낫고 완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오래가고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고 약간은 관리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그러면 피는 왜 끈적해지는가? 피가 끈적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베타세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생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 췌장에서 나오는 베타세포를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 손상된 베타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끈적해진다, 혈액의 당도가 올라간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꾸준하게 유지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합병증이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합병증을 한번 보시면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고 뇌혈관 장애도 올 수 있고 망막, 백내장, 치주염, 협심증,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거는 수족이 괴사되는 것. 흔히 말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손발의 제일 마지막 부분 끝으로 갈수록 심장에서 먼 쪽으로 갈수록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많이 뻗쳐져 있는데 그쪽까지는 피가 끈적해지면 제대로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테스트는 갈증이 일어나고요. 소변량이 늘어나고 잇몸이 내려앉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혈액이 끈끈해지는 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방책은 혈액을 끈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끈적이게 하는 거. 근데 혈액을 끈적이게 하는 이 당도가 높은 것들이 입에 굉장히 땡기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제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맛 나는 음식 금지. 식이요법하고 근육 강화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당뇨 제품 추천 제품을 보면요. 다예요, 다. 거의 전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1번으로 꼽는 것은 바로 식이섬유, 뉴트리파이버 파우더 제품입니다. 저희가 수용성도 있고 불용성 두 가지 제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는데 당뇨에는 파이버비츠 플러스 제품을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배설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일단 다당류인 상태로 흡수, 탄수화물 같은 것도 다당류의 상태로 몸에 들어왔다가 그거를 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라지죠. 다당류를 이당류로, 이당류를 단당류로 해서 우리가 흡수,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를 하는데 흡수되는 그 끊어지는 고리고리 사이에 있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게 쪼개지 않고 그냥 뭉텅이를 우리 몸에서 그대로 나가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카보저스트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정상 혈당을 식후에 이제 서서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더블X, 세무노메가, B 플러스나 아세로라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카르니틴, 당뇨성 망막염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루테인. 저희가 엊그저께 아주 굉장히 신박한 프로모션이 하나 있었죠. 그 비전 아이디 3개와 그리고 세븐 오메가3 혹은 오메가3 지방산 이제 그 밸런스 둘 중에 하나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아이디바이스 제품을 프로모션으로 같이 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써보셨어요? 정말 눈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눈가 주변하고
요 경락 있는 부분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마사지도 있고 에어 마사지도 있고 그리고 수면 모드도 있습니다. 정말 잠을 푹 주무셨다는 간증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 프로모션 혹시 구매 안 하신 분 있으시다면 진짜 꼭 써보시길 권합니다. 잠깐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그것만 해도 정말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당뇨 추천 제품 마지막으로는 항산화인 셀레늄. 저희가 뭔가 투병 생활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항산화제인 셀레늄, 파셀레늄 이 제품을 당연히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저희가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고지혈증, 당뇨와 비슷한데요. 혈중에 지방 성분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130mg 미만이어야 되고 HDL은 60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수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150 미만이어야 되는데 중성지방이나 이런 거 왜 간 수치 같은 거 남자분들 요새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면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내 혈액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천 제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갈2, GLA 블렌드, 파워블럭 키토산, 즉 혈중의 지방 성분을 낮추기 위한 성분들, 이런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4가지 정도를 권해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그러니까 관절염의 퇴행성도 있고 류마티스도 있는데요.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가드가 1번으로 추천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워더가 아니라 저희가 매달 해서 받는 정기 주문해서 먹고 있는 스마트워더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강한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제품 골든팩에는 당연히 그래서 조인트 가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년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세몬 오메가3 제품들이 들어가죠. 왜? 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면 자 비타민C 다 들어가고 카로틴 플러스 마늘, 칼맥디, 비타민 E 여기 보시면 비타민 E와 셀레늄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2개가 같이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나 이런 데 골밀도를 조사하잖아요. 골밀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카페인 섭취도 굉장히 많고요. 인스턴트 제품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A, 아연이나 칼륨 제품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허리 아파. 등짝이 아파 이러신 분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틴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보시면 기본적으로 권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제품들이고 특히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염이죠. 이렇게 환절기로 시즌 바뀔 때 많이 나오는 것. 근데 비염에는 정말 즉효약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엘로케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카오프레토 추출물하고 계피 추출물하고 아세로라시. 그러니까 피카오프레토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배합을 찾는데 거의 10년 걸렸다 그러죠. 근데 최적의 배합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왜 눈물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이 이걸 드시면 확 효과를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꽃가루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좀 중점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때 드셔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1년 내내 만성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좀 꾸준하게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염은 제때 잡아주지 않으면 학습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요. 아이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중금속을 해독이나 간 건강할 때 밀크시슬이 좋고 굉장히 피곤할 때는 코큐텐을 드셔주시면 좋고 불면이거나 이럴 때는 미네랄을 충분하게 주시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에는 당연히 소팔메토 블렌드 권해드리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장기에는 종합 비타민 더블X나 혹은 아이들 뉴트리 키즈 비타민 꼭 먹이셔야 되고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고 갑상선 항진과 저하에도 각각의 필요한 비타민들이 권해드린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 제가 사진을 같이 캡처해서 넣어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면서 그로부터 영양소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부산물인 유해산소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해결책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뉴트리라이트 제품들 골라서 드시고요. 특히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트리오 번들팩, 정말 기초적인 제품들, 더블엑스와 그리고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한다면 집 전체를 관통하는 전기회로와 같은 세모노메가3 밸런스 혹은 세모노메가3 지방산 제품 꼭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초적인 것을 만드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틴, 단백질, 이 세 가지 번들팩서부터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